안녕하세요. 독거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지금 일요일 저녁이에요. 일요일 밤. 시간은 이제 10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지난주는 저는 그냥 소소하게 보냈어요. 근데 지난주도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게 아마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이 제가 별로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판결 선고 나기 전에는 여러 말이 많았잖아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되니까 그 이상이 되면은 다음에 이제 선거에 출마를 못하고. 근데 선거 관련된 소송을 좀 해본 변호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선거 관련된 소송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요, 변호사들. 적어도 법률가라면 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제가 판결문을 봤는데 너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집행유예를 붙여준 것 자체가 좀 많이 판사가 압박을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음 주인가? 위중교사 판결 날 건데, 그거는 빼박이죠. 그거는 100% 징역형이 나올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구독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부 전공이 정치외교학과예요. 정치학, 제가 학부가 정치학사입니다. 법학사도 있어요. 법학사도 있어요. 복수 전공해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잘 몰라요. 오히려 젊었을 때 정치에 관심 많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히 살고, 전혀 그럴 거라고 예상도 못 했는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 국회의원인 분도 있어요. 제 아는 분 중에.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훌륭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제 지난 현대사,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온 그런 어떤 역량이 있겠죠, 역량.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체계화가 된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어떤 정치인이 굉장히 급부상해가지고, 성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급부상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될 뻔했잖아요. 저는 너무 그게 사실은 황당했거든요. 지금 모르겠어. 지금도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나는 모르겠어.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나와 있는 현출된 어떤 그런 것만 봐도 정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뻔했잖아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재명이 앞으로 더 이상 이 정치 권력에 끼어들지 못하게 된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말이 많은데, 사실상이 아니라 그냥 확정적으로 이재명은 이제 끝났어요. 정치 못해요. 그 판결문 이재명이 여러 가지 혐의로 위중교사도 조만간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판결 나겠지만, 공직선거법 하나만으로도 그냥 100% 아웃입니다. 여지를 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항소심, 상고심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 판단에 의하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는 또 판결문 분석을 하고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런 걸 안 하죠. 그런 걸 안 하지만, 제가 이 독거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아웃입니다. 100%가 아니라 200% 다음 대선에 출마를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재판은 대선에 출마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지 그거를 지켜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먼 훗날에 누군가가 사면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재명은 아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 그거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와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튼
지난주에 뭐 설안이 있었지만 또 제가 또 제 사무실이 그 법원 상거리 중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이재명 판결이 있을 때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삶의 또 재미고 그렇게 뭐 으쌰으쌰하고 이런 게 또 하나의 이벤트일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산다라는 게 뭔가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내가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니까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그 지난주에 나왔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돼 가지고 그 백현동 관련된 뭐 김문기 그거는 뭐 논의를 하더라도 백현동 관련된 거는 정말 저열한 거예요. 그게 대선 바로 직전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4단계를 뛰어넘은 어떤 거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거다. 그거는 정말 명백한 거짓말이고 그렇게 얘기한 게 팩트잖아요. 정말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그냥 모든 걸 다 뭉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 한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제가 보기에는 가볍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죄질이 안 좋아요. 대선 그 투표를 목전에 두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거든. 왜냐면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김인섭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 주로 접하지만 왜 그 말도 안 되게 그 산을 깎아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옹벽을 만들면서 4단계나 격상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줬겠어요. 이재명이. 누군가에게 뭔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뜬금없이. 근데 이제 그거를 문제 삼으니까,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판결이 많이 나올 건데, 뭐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이제 판결 선고가 나면은 그거는 1년, 2년짜리가 아니죠. 그거는 뭐 15년, 20년 형을 살 그런 사건인데, 그 백현동에 그런 옹벽 아파트가 만들어진 이유, 원인,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가니까, 그걸 그 순간에 무마하려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엄청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판인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 내일 오전에 또 어딜 가야 되지만 한마디 해봤습니다. 동영상 또 올리겠습니다.